그러면 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을 하고 나서 이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이 보험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면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다들 납득을 하세요. 근데 문제는 이게 배상보험금이라는 거를 받기는 받을 수 있는 거냐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도 보험사 출동 직원이 현장에 나와가지고 아니면 뭐 경찰이 현장 출동을 해서 가해자 피해자를 가리고 그다음에 과실 비율이 나와야 보험금 지급이 되죠. 근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을 하면 컴퓨터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게 어떻게 과실 비율이 나올 수가 있고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있냐 그런 걱정들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선 이제 배상보험금 지급 절차를 살펴보면요. 유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들이 유출 사고를 모르고 그냥 넘어간다. 그러면 뭐 아무 일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알게 됐을 때 이제 단체 소송 같은 것들을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 상황이 발생을 하면 배상보험금 청구를 해야 됩니다. 먼저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거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118 신고센터로 먼저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입하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를 하셔야 되겠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게 개인정보가 내 사업장의 어떤 시스템 또는 어떤 PC 혹은 어떤 전산인쇄물 같은 거 에서 유출이 됐다라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이 가입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입증이 되면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한도 금액 안에서 보험금을 지급을 받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 고객들한테 배상을 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 원인 규명인데요.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 2항을 살펴보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죠. 바로 이 조항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기존의 배상책임보험 원 상품에서도 총 53개 금융사가 가입을 해가지고 241억 원의 보험료를 납입을 했는데 지급 보험액이 0원입니다. 결국에는 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 피해자가 입증을 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보험료는 납입을 했는데 보험금 지급을 못 받는 상황이 오실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유념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결국 이 입증을 하려면 사고가 발생을 하고 난 뒤에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몇 년 전에 이제 대한민국이 한번 시끌시끌한 적이 있죠. 이제 KB국민, 그다음에 롯데, NH농협 3개 카드사에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이 됐던 사고가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자료는 한성대 김상봉 교수님께서 국내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현황과 제도 개선 방향이라는 논문에서 밝히신 데이터입니다. 지금 보시면 앞에서 설명드릴 때 20억 한도로 배상책임보험 원 상품에 가입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사고 발생을 입증하는 디지털 포렌식을 포함해서 사고 수습하는 데만 롯데카드 기준으로 29억이 들었어요. 다른 카드사들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결국에는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금액으로는 사고 원인 조사해가지고 피해 사실 입증하는 비용도 안 나올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기법, 즉 다시 말해가지고 디지털 증거 분석이라는 분야가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노동 집약 산업이자 전문 산업이라서 그런 겁니다. 흔히 이제 길 가다가 뭐 스마트폰 사진 복원 뭐 이런 디지털 포렌식 10만원부터 이런 간판 걸고 있는 업체들 많이 보셨을 건데요. 그런 업체들을 생각을 하고 덤비셨다가는 좀 큰 코 다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디지털 증거 분석 영역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복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같은 케이스는 유출된 경로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에 저장된 각종 로그 기록, 그다음에 파일 이동 기록, 그다음에 파일 시스템에 저장되고 수정되고 접근한 시간 기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해서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 기록물로 만들어주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흥신소급의 업체에서 제시하는 금액으로는 사실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보험금 청구를 해도 보험금 지급을 못 받을 것 같으면 이거를 도대체 왜 가입을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지금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래서 보험금 지급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저렴한 방법들을 한번 모색해 보시는 게 좋다. 뭐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흔히 MSS라고 불리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보안 관제 서비스라고 부르죠. 보통 뭐 비행기들이 운항을 할 때 이제 지상에서 관제사들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관제를 해주는 것처럼 기업에서 이 서비스를 가입을 하면 발생하는 보안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해주거나 아니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보보안 관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업체들이 이제 보안관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체고요. 기업 규모에 따라서 뭐 방화벽 같은 장비 관제를 한 달에 한 3만원 정도의 금액대부터 해주는 업체들도 있으니까요. 참고적으로 알아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뭐 이 슬라이드에 소개되지 않은 업체들 중에서도 이제 보안관제를 제공해주는 업체는 많이 있으니까요.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단말 모니터링 솔루션이나 아니면 EDR이라는 솔루션을 도입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런 솔루션들은 초기 도입 비용은 좀 들더라도 도입하고 난 이후에는 뭐 1년의 유지 보수 비용 정도만 지급하시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저렴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유튜브에서 이 업체들을 홍보하려고 소개해드리는 건 아니니까요. 참고 삼아서 보시고 각 솔루션 업체들에 문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보안관제 서비스는 뭐 제가 직접 관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비교를 해드리긴 좀 그럴 것 같고요. 이제 모니터링이나 EDR 솔루션들은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을 기회가 한번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 가입 금액이 어떻게 되냐, 그리고 뭐 기타 문의 주신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지금 보시는 거는 정보 서비스 업체고요. 보시면 보상 한도액 5천만원을 기준으로 연간 총 보험료가 한 25만 3천원 정도 수준입니다. 뭐 그렇게 비싸지는 않죠. 그리고 스크린 골프장 30만원대 초반이고요. 병원 의원급도 40만원대 중반의 보험료입니다. 여기서 소개해드리는 보험료는 전부 연간 보험료입니다. 그리고 보상 한도 1억으로 올렸을 때 골프장 업종의 경우에 50만원대 중후반 정도 보험료가 책정이 되고요. 대학교에 있는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에 보상 한도액 2억원 기준으로 연간 한 250만원대, 그리고 출판사나 인터넷 강의업체 기준으로 보면 연간 보험료 5억원 기준일 때 약 400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도소매 유통업종 기준으로 한 5억원 정도 보상 한도액을 설정을 하시면 연간 대략 한 600만원 선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는 거는 대학교, 교육기관의 보험료, 보험가입 사례고요. 청구당 10억원 보상 한도액으로 가입을 하셔도 연간 보험료는 한 1,000만원 내외 정도의 보험료가 책정이 된다. 뭐 이 정도 선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주신 분들의 문의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끝내겠습니다. 부산에서 식자재를 유통하시는 분이신데요. 컴퓨터 달랑 한 대 있는 데에서도 이 기준에 충족하는데 보험 가입을 꼭 해야 되냐? 소프트웨어 같은 거 설치해서 해결하면 안 되냐? 네, 안 됩니다. 앞에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이 정보통신망법에서 의무화됐기 때문에 보안 솔루션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유출됐을 때 배상이 얼마나 이루어지냐? 일단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모두 보험금이 보장이 됩니다. 단 이제 앞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가입하시는 보험의 보험 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이 되고요. 그 한도 금액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자가 배상을 하셔야 됩니다. 쉽게 비교를 하면 자동차 보험에서 종합보험 같은 경우에도 대물보상2라는 항목에서 한도 1억, 한도 2억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죠. 근데 잘못해가지고 10억원짜리 외제 슈퍼카 같은 걸 때려박아가지고 전손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한도가 초과되는 금액 8억원에 대해 가지고는 개인이 배상을 해야 되죠. 그런 것처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하면은 보험을 들여야 되는 거냐? 아닙니다. 두 조건이 모두 충족했을 때, 즉 연매출 5천만원 이상, 다시 말해서 간이과세 사업자분들 제외하고 영리 목적 사업자를 운영하시면서 개인정보 저장 건수가 1,000건 이상이신 분들, 이런 사업자분들이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유출 시의 유출 범위, 피해액 산정이나 배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가입자가 피해 사실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험이 좀 문의사항이 굉장히 많은 보험 상품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규모에 따른 평균적인 보험금액 한도나 보험료는 이제 앞에서 소개해드린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릴 거는요. 최근에 이제 NHN 고도 같은 설치형 또는 자가 운영형 쇼핑몰 제공사에서 이제 보험사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자사 고객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보험료를 책정을 해서 단체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2000년도 보험 갱신 때부터 이거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안뉴스 Q&A로 풀어본 개인정보 보호 배상 책임 보험의 모든 것이라는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보안 수준에 따라서 보험료가 벌어진다. 그리고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된다.
이 보험 때문에 보안에 돈을 쓰지 않는 일이 발생을 하면 보험료에서 손해를 볼 것이다 라고 기사가 나왔죠. 이런 단체 가입을 하실 경우에는 이제 보험 가입자별로 보안 수준에 대한 체크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아직은 좀 시행 초기라서 보험료 할인 특약이라 이런 항목들이 풍부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향후에는 좀 개인정보 보관 방법이나 가입자 회사의 내부 정책 준수 여부에 따라서 보험료 할인 특약 같은 항목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단체 가입이 좀 저렴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요. 2년차부터는 보험료가 좀 벌어지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이 만기가 되시면 보험사별로 할인 특약이나 이런 항목들을 다시 한번 좀 꼼꼼히 따져보시고 계약 갱신을 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